네,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분위기와 이슈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록미디어 김재희 편집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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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미디어 김재희 편집장입니다. 네, 편집장님은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고 좀 예쁜데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게 우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는 오늘 추적추적 내리는 비처럼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간단히 시장 상황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시황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가상자산 탭에 확인해 보면 오늘 저녁 7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억 100만 원, 1억 300만 원이었다가 지금 좀 더 내려서 1억 2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낙폭이 조금 컸었는데 3% 좀 넘게 내린 300만 원, 3천 원, 300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 잠깐 또 내려서 거의 300만 원에 근접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 한국인들이 가장 또 많이 투자하시는 XRP, 리플은 0.8% 정도 내린 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시세로 보시면 비트코인은 6.8만 달러 안팎에서, 그리고 이더리움은 2,000달러에서, 그리고 XRP는 1.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화로 보나 달러로 보나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지난해 10월에는 그래도 12만 6천 달러라는 역사적 고점을 찍기도 했던 비트코인인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 수준이 난 것 같아요. 반토막이라고 하면 그래도 바닥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도 같은데 지금이 바닥인가요? 아니면 지하실이 더 있나요? 이게 참 지금 하락장이 들어섰나라고 생각하신 투자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이 하락장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닥가는 얼마인가, 이 저점이 얼마인가. 왜냐하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 이득을 보는 게 바로 투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장 전문가분들의 분석과 마켓 데이터를 좀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 시장의 고점이 딱 절반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이제 가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 모멘텀 없이 계속 하락만 거듭하다 보니까 지금 항복 단계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에서는 현재 6만 달러 초반이 하락장의 최종 방어선으로 보인다라는 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왜 6만 달러를 보고 있는 건가요? 이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관들의 평균 구매 가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미국 대형 금융 기관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산 가격대가 바로 6만에서 9만 달러 사이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사들였던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이 기관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시기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입니다. 이때가 비트코인 현물 ETF도 2024년 1월에 승인이 됐고, 또 미국 대선과 함께 트럼프의 대선 공약과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이 하반기에 쭉 오르면서 이때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건데요. 24년 중반부터 쌓인 기관들의 매수 물량 상당수가 5만 7천 달러에서 6만 8천 달러 사이에 많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이 6만 달러 초반이라는 가격 자체가 기관들이 보기에도 이 이상 내려가면 손해다라는 좀 방어 기제를 만들게 되면서 이때 좀 가격 하락을 좀 방어하게 된 요인이 되는 거죠. 기관이 그 정도 가격대에서 샀기 때문에 이게 하방 지지선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채굴자들의 생존성, 이 항복 지점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 항복 지점이라는 건 채굴자들이나 채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채굴기를 돌릴 때 발생하는 비용과 또 비트코인을 얻어서 팔게 됐을 때의 비용이 수익단이 나지 않는 지점인 건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얻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비용이 더 큰 거죠. 네. 이 구간도 이제 6만 달러 이 구간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자꾸 낮아져서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때 강력한 방어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채굴기 돌리는 비용보다 가격이 더 낮아지니까 손해를 보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6만 달러라는 선이 기관들의 또 자존심이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편집장님, 이렇게 가격이 반토막까지 날 정도라면 그러면 기관 자금도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무래도 이 보유 기간인데요.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지금 40% 이상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에 블랙록이 보유한 비트코인 보유량은 5%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 네. 비트코인 트레저리로 유명한 스트레티지 아시죠? 네. 이 스트레티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기관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약세는 뭐 5%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격은 절반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박탈감은 더 큰데 기관은 뭐 그냥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는 수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비트코인 수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유통량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사들이고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공급 부족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반등세가 온다라고 하면 공급 쇼크까지 와서 완전히 상승세가 올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와 또 하락의 원인을 먼저 짚어봤고요. 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하나가 일본 이 자민당 선거에서 이 자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서 이 다카이치 산하 이제 정책이 발생하면서 이게 비트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굉장히 궁금했던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나이노믹스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게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크게? 아무래도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간 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가격도 일정 부분 오른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나이노믹스가 사실상 금리 인상 기조를 내포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엔캐리 트레이드로 이제 위험 자금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위험 자산을 팔게 되면서 비트코인 같이 변동성이 크고 현금화가 쉬운 위험 자산들이 빠르게 가격이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역시 위험 자산부터 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계시네요. 근데 여기 뭐 설상가상으로 미국 쪽에서도 크리스 월러 이사가 또 한마디 했잖아요. 네. 지난 이제 현지 시각으로 9일 날 크리스 월러 연준 이사가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뜨겁게 올라왔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열기가 식었다라고 한마디를 하면서 지금 하락장에 못을 박는 발언을 했는데요. 또 그 이어서 한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언급을 해서 이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결국엔 다시 오른다라는 좀 뉘앙스를 살짝 남기기도 했습니다. 뭐 일본도 미국도 계속 부정적인 언급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내 투자자들은 이 하락에 좀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때요? 이게 공격적인 투자가 비트코인이었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지금 소셜 미디어 상에서 좀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제로 헤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금융 분석가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초 한국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이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굉장히 높은 파란색 막대기 네. 보이시죠? 이걸 보고 한국의 모멘텀 가미카제들이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은 같은 더 이상 이제 모멘텀이 사라져서 오르지 않는 자산을 내던지고 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주식으로 아주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가요? 예, 맞습니다. 한국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주식하면 이 삼전 하이닉스인데 실제로 이 3개월 동안 삼성전자는 65%, SK 하이닉스는 45%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죠. 개인 투자자들의 머니 무브가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갔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금, 비트코인보다도 우리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매력이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도 같네요. 네, 끝으로 또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번 주 이슈가 뭐가 있는지 좀 몇 개 짚어주시죠. 네, 이제 오늘 밤 그리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각 10일 이제 새벽에 열릴 백악관에서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다시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클리어티 법안에 관련한 논의인데요. 여전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를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악관 회의를 좀 지켜보시는 게 이 가상 디지털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희 편집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